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실기 6-7강 전압 강화율과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전기 품질 이래가지고 표준 전압하고 표준 주파수에 대한 허용 오차 범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서 이 100볼트인 경우, 그 다음에 220볼트인 경우, 380볼트인 경우, 그 다음에 60Hz인 경우를 물었죠. 그래서 우리가 110볼트하고 220볼트는 이 전압 강화율을 한 6% 정도 잡으면 됩니다. 380볼트 우리가 배전솔로는 10%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율을 한 10% 정도 잡고요. 주파수는 프로테이지 따지기가 너무 적죠. 이거 너무 적어서 60Hz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2Hz 이렇게 여러분이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110볼트는 6%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6볼트 정도, 220볼트는 한 13볼트 정도 되겠죠. 380볼트는 10%니까 38볼트. 주파수는 60Hz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2Hz.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전기에서 품질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렇게. 전기에도 품질이 있느냐. 이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0볼트로 보고요. 이걸 정상전압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220V 나오면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 전압보다 많이 나왔어 이렇게. 이게 뭐죠? 예, 이게 오버볼테이지입니다. 과전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보다 적게 나왔어 이렇게. 예, 이거는 부족전압. 그 다음에 안 나왔네. 정전이죠 이거. 정전이고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전압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 고조파입니다. 뒤에 고조파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압이 나오는데 튀긴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게 써집니다. 그럼 이렇게 전기에도 품질이 있는데 전압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 혹시 또 시험에 나올 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과전압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은 부족 전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정전이 있죠. 그 다음에 고조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지가 있죠. 이래 한 5가지 정도. 요거를 관리를 해야 되죠. 이걸 우리는 품질 관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게 표준 전압이라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표준 전압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 공식 전압하고 그 최고 전압을 잡죠. 그죠? 이렇게. 그 공식 전압은 우리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 계통전압. 계통전압. 그래서 뭐 154, 뭐 345, 765, 그 다음에 22.9kV 이게 다 공식 전압이죠. 이거 표준 전압으로 잡습니다. 44번은 우리 했던 문제 여러분이 중요해서 요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영과 인입구에서부터 기기까지 여기에 전압 강화의 기준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수용가입니다. 그죠? 수용가가 있으면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수용가가 있죠. 수용가 있고 이렇게 쭉 타고 돌아서 우리 저번 강의에 배웠죠. 이렇게 분전반을 거쳐서 여기 부하가 오지 않습니까?
그 분점 모음에 우리 부하가 크게 두 개죠. 조명하고 우리가 모타라 그랬는데 이 모타가 조명의 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압을 수전하는지 고압을 수전하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기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저압 수전하면 몇 프로? 조명은 3%고요. 그 외에는 5%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고압은 좀 더 써야 되니까 6%고 그 조명 외의 부하는 8% 이렇게 했죠. 여러분이 꼭 외우시라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것도 다 했죠. 이렇게 이 수식들 다 했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했던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지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삼상 삼선식에 6600볼트 여기 지금 뭐 수전전압이죠. 송전전압. 그 다음 여기 뭐야 수전전압이죠. 요렇게 했을 때 부하의 최대 부하는 얼마가 되는가 이걸 물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우리가 전압 강하는 E라 표시하죠. 요거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 전압을 빼는 거 아닙니까? 삼상 삼선식이니까 K에다가 I의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X의 사인 시타죠. 지금 반복하는 차원에서 삼상 삼선식은 K 값이 얼마? 루트 3이죠. 그러면 이 전압 강하 E 값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빼면 루트 3I에 R에다가 코사인 시타 플러스 X에 사인 시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값을 다 정리를 해버리면 이걸 빼버리면 이렇게 됩니까? 루트 3 좀 지울게요. 자, 루트 3i에다가 코사인 시타 빼고요. r 플러스 x에 탄젠트 시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 부분, 이 부분은 p는 루트 3 vi에 코사인 시타를 넣으면 결국은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VR 들어오겠고요. 그죠? 넘기면 여기서 넘기면 그 다음에 여기에 P가 됩니까? PR에다가 R 플러스 X에 탄젠트 시타 이렇게 되죠. 요 수식이 나오죠. 그죠? 요거 저번에 유도를 했죠. 유도를 했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왜 다시 제가 이렇게 하느냐면 여기에서 시험이 문제가 요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뽑아내면 PR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렇게 되죠. R에다가 X에 탄젠트 시타죠. 그래서 전압 강합니다. 여기다 VR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조금 변형이 되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면 우리가 E가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에 전압 강하율이죠. 이렇게 전압 강하율을 입실론을 하면 입실론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고 여기에 수전단 전압 이렇게 오죠. 이렇게 맞물리죠. 그죠? 그럼 이 값은 우리가 다시 하면 VR분의 E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E는 입실론의 VR 이렇게 되죠. 중요하게 한번 유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꾸면 R에다가 X의 탄젠트 시타분의 뭐가 돼요 이거? 입실론의 VR 제곱이 되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주려고 이게 전압 강하죠. 여기
요게 이게 전압 강한데 전압 강하일 때는 그냥 전압이 제곱입니다. 요거는 전압 강하, 전압 강하 유리입니다. 유리일 경우는 뭐가 된다? V의 제곱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면서 요거 많이 헷갈리신다고, 이 제곱이고 제곱 아니고 이 관계를, 그래서 이 관계를 해 주려고 38번 문제를 다시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를 같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57번 문제를 봤으니까 요건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하시라. 그럼 여기 이 값은, 이 값 요거 빼면 안 됩니까? 그죠? 전압 강하니까 무슨 전압?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빼면 되죠. 이해되셨죠?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은 페이지를 넘겨서, 자, 이래 한번 볼게요. 제가 요 문제를 보려고 한 겁니다. 요 문제를 보려고 했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전압 강하율이 나오죠. 그럼 전압 강하율이 나오면 다시 한번 할게요. P 값은 R에다가 플러스 X에 탄젠트 시타분의 전압 강하일 경우는 V죠. 맞습니까? 요렇게. 이 수식도 자꾸 쓰다 보면 그냥 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R 플러스 X에 탄젠트 시타분의 전압 강하율이 나오면 이렇게 되죠. 요 식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도 한번 유도해 보면 금방 해지니까 꼭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번을 보시면 이게 한 선의 저항값이 10ohm이고 리액턴스가 20ohm이고요. 요게 송전단 전압이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V에서 표시를 딱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입니다. 이거는 VR 표시해 놓으시고, 부하를 끊었을 때다라면 V0, 무부하는 때 V0 하면 이때에 부하를 끊었을 때 전압이죠. 이거 이래 됐을 때 전압 강하율하고 송전선로의 수전 가능한 전력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전압 강하율은 항상 이렇게 되죠. 뒷부분이 같죠. 전압 변동률도 이렇게 뒷부분이 같습니다. 이렇게 안 헷갈리십시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다른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전압 강하다 이렇게 하면 2로 표시하죠. 이거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로에는 저항과 L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부하가 달리죠. 이렇게 부하가 달리면 이게 R 값이고 JX 값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송전단 전압이 들어가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 수전단 전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압 강하가 왜 일어납니까? 요거 때문에 일어나죠. 요거. 뭐 때문에? R 플러스 JX 요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전압 강하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전압 강하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송전단 전압에 수전단 전압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압 강하 율은 100분율로 나누는 건 입실론입니다. 100분율로 나누면 똑같죠. 이게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고 대빵이 수전단이지 않습니까? VR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항상 어떻게 뒤에 있는 친구가 대빵을 한다고. 당연히 송전단이니까 수전단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요 곱하기 얼마? 100 하면 되지. 수전단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전압 변동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송전단 수전단이 아니고 이걸 변압기나 우리가 발전기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 변압기에서 많이 일어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전기에서 일어납니다. 무부하일 때
결국 말하면 부하가 있느냐 없느냐죠. 부하가 달려 있느냐 안 달려 있느냐, 무부하냐 부하냐, 요때 차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압 변동은 우리가 부하를 달면 무부하일 때보다 좀 전압이 많이 떨어지겠죠. 부하를 달았으니까. 그러면 무부하일 때 전압을 V0로 하고 부하일 때 전압을 V로 합시다. 간단하게. 그러면 전압 변동은 무부하 전압에서 부하 전압을 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 변압기하고 발전기에 부하를 달았나 안 달았나는 이걸 때만 쓰는 거죠. 송전단하고 수전단하고 전혀 다릅니다. 발전기에 또는 변압기나 발전기에 부하를 달았나 안 달았나, 이때 전압 변동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전압 변동률은 똑같죠. V0에서 빼는데 V가 들어가지.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가 이렇게 지배를 받죠. 이렇게 에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감 잡으셨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전압 강하하고 전압 변동하고 이 차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 전압이 바뀌면 전기의 품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전압이 강화하느냐 전압이 변동하느냐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꼭 이렇게 수식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를 않으니까 꼭 이해를 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좀 넘겨 볼게요. 페이지를 넘기면, 자, 제가 문제를 쫙 다 모아놨기 때문에 다는 안 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도 지금 전압 강화율하고 전압 변동률이죠. 전압 강화는 뭐라고?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는 거고, 전압 변동은 어디에? 변압기나 발전기에서 부하가 있을 때, 부하가 없을 때, 이게 무부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수전단에 부하를 끊었을 경우의 수전단, 여기 바로 무슨 전압이야? 그렇죠. 무부하 전압이죠. 요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48번에 지금 154하고 345를 하는데 송전슬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전력 손실을 동일한 경우에 공급 능력이 얼마 되느냐, P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얼마나 감소하느냐,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비례식으로 풉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보시면 비례식으로 풉니다. 요걸 우리가 V1이라고, 이걸 V2로 해볼까요? 그러면 1번에 지금 이 전력 공급 아닙니까? 이렇게 전력 공급은 얼마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전력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VI에 코사인 시타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은 전력 공급은 어디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하네. 그럼 이 비례식으로 놓으시라는 거지. 그럼 P1대, 그죠? 뭐 V1 해도 되고, 이거는 P2 대 V2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럼 P1이 얼마야? P1은 얼마인데 이때가 얼마라고? 154라고. 그죠? 그러면 P2는 얼마라고? 3, 4, 5 했습니까? 그럼 이렇게 놓으면 P2는 이렇게 되죠. 154분의 3, 4, 5에다가 P1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풀면 되지, 비례식으로. 두 번째입니다. 요 관계만 아시면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전력 손실이죠.
삼상이니까 이게 송전술로는 다 삼상 아닙니까? 삼상이니까 전력 손실을 PL로 하면 3개 아닙니까? 3개의 I제곱 R이죠. 이렇게. 그럼 이거 풀어보면 3에다가 P는 루트 3 VI에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되죠. 여기 I가 끄집어내야지. I가 끄집어내면 이렇게 됩니까? 루트 3 V에다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에다가 P에 제곱에다가 R 이렇게 되죠. 이거는 풀면 요거 날라가겠네. 그죠? 요거는 3에다가 그죠? V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시타에다가 요 3이죠. 3의 P 제곱 R 이렇게 안 되면 날라가네. 이렇게 다 안 해도 결국은 뭐야? 손실은 어디에 반비례한다? 전압의 제곱, 이게 전압이 바뀌었으니까 전압으로만 찾아내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P1대, 맞습니까? P1대 V1의 제곱분의 1은 P2대 V2의 제곱분의 이렇게 하면 되죠. 반비례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P1대 얼마입니까? 이게 154의 제곱분의 1은 P2의 3, 4, 5의 제곱분의 이렇게 하면 되죠. 세 번째입니다. 전압 강화율이죠. 이렇게. 전압 강화율은 입실론이죠. 그럼 P는 했죠. 그죠? R 플러스 X의 탄젠트 시타분의 입실론의 뭐다? V제곱 아니야. 그럼 이 관계는 입실론은 결국은 입실론은 뭐 V 제곱분의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례식으로 풀면 되지. 똑같이 올려볼게. 그럼 이거를 입실론이니까 뭐 입실론 1대 V1의 제곱분의 1은 입실론 2대 V2의 제곱분의 1을 풀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비례식으로 푸는 거니까 여러분이 겁내지 마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감소율이니까 1 빼면 되죠. 이렇게 1 빼면. 이것도 감소니까 1 빼시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하실 게 결국에는 전압을 몇 배로 성합한다. 이렇게 2배로 성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 손실이 4분의 1부로 준다는 거죠. 2배로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의 2승분의 1을 줄어든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옛날에 110V였거든. 110V를 2배 하면은 220V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성합시켰을까? 예, 손실이 4분의 1을 줄었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송전선로에서 154로 왔다가 킬로볼트로 왔다가 345로 왔다가 765로 지금 올라가죠. 이렇게. 이건 몇 배야? 이거 2배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몇 배로 지금 성합을 시킵니까? 2배로 성합을 시킨다고. 왜? 손실이 몇 배로 준다? 4분의 1배로. 그래서 이 문제 풀면서 머릿속에 전압을 2배로 성합시키면 손실이 몇 배로 준다? 예, 2의 2승분의 1배, 4분의 1배로 준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 넘기면, 자, 제가 똑같은 문제를 계속 모아놨습니다. 기출문제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110V를 220으로 했죠. 2배 성합시켰지. 전력 손실을 얼마나 하느냐. 전압 강화. 이거는 삼상이든 단상이죠. 이거. 삼상이든 단상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50분도 마찬가지로 다 기출문제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지. 이것도 220, 여기 V1이죠. 380V가 뭐야? V2제. 이랬을 때 능력을 구하라 이러면 구하면 되죠. P1대 V1은 비례하니까 P2대 V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랬을 때 이거 좀 손실 아닙니까?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되죠. 제곱에
제곱에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이는 P2의 V1이고 V2의 저 똑바로 쓸게요. P2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V2의 제곱분의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52번 문제는 여러분 한 번 더 풀어보라고 제가 또 내놓은 겁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어느 지점 1로 급전할 건지 1로 급전할 건지 1로 급전할 건지 1로 급전할 건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실이 우리가 i제곱 r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게 맞춰서 어느 지점을 급전했을 때 하는 건가? 여러분 한 번 더 풀어보시라고 제가 문제를 냈던 겁니다. 다시 끌고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같은 문제죠. 요거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이 뭐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요래 되는데 여기에서 요게 포인트가 직류 이선식이죠. 그럼 몇 가닥? 두 가닥이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A, B점, C점, 그 다음에 D점 이깁니까? 여기에 전압을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데 어느 지점에 이거는 A 지점에 여기에 급전한다 그랬네. 급전하는데 몇 볼트로 급전한다? 요게 105볼트네요. 이렇게 105볼트로 급전하면 이게 필요 없죠, 이거. 이래 됐을 때 이 전압을 구하는데 여기에는 여기 지금 1000m당 얼마다? 저항값이 1000분의 0.25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 계산해 주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와 똑같이 여기 전류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지금 20A하고 여기가 얼마? 100A죠. 그럼 여기는 몇 암페어? 120A 흐르겠지. 여기는 당연히 20A가 흐를 거고요. 여기가 100A하고 여기도 100A죠. 그 이게 몇 암페어? 예, 200A. 여기는 몇 암페어? 100A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일단 VC부터 구하면 여기 VA 전압에서 빼면 되죠, 전압 강화를. 그 여기 몇 볼트, 몇 암페어? 120A 아니야, 그죠? 120A에다가 몇 가닥이야? 두 가닥이죠, 가닥수가. 이 두 가닥에 빨간 걸 한번 치볼게. 요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거. 이 두 가닥이라는 거. 이거 놓치면 이 문제 빵점 받죠. 자,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저항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몇 메타입니까, 이게가? 여기가 지금 30m죠. 그럼 30m에다가 저항값이 얼마야? 1000분의 0.25 이렇게 됐죠. 빼면 되지. 이거 빼면 103.2V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VB는 어떻게 돼? VC 전압에서, 그죠? 여기 105V 아닙니까, 이게? 105V니까. VC 전압에서 똑같이 빼면 되지. 몇 암페어? 20A에 몇 가닥? 두 가닥에, 요거는 몇 메타입니까? 예, 여러분이 안 보이시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30m입니까? 그럼 똑같이 30m에다가 곱하기 1000분의 0.25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컨닝을 좀 할게요. 102.9V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V의 D 전압은 VA 전압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200A. 그죠? 몇 가닥? 두 가닥에 요거는 지금 몇 메타입니까? 요게 15m입니까? 그런데 15m네. 그럼 15m에다가 1000분의 0.25 이렇게 하면 이왕이면 1000분의 0.25 하면 이 값이 103.5 이렇게 나오는, 여기 몇 볼트? 이게가 105V니까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를 다루면서
앞에 있던 문제를 갖다가 끌고 온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